안녕하세요. 한국사 3일 전화 갑신정변의 두 가지 문점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최다인 박지현입니다. 저희는 우선 갑신정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생 원인, 전개 과정, 결과와 영향, 그리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생 원인은 이모군란 후 민씨 정권의 친청 정치 추진 속에서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로 조선의 개화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연되었습니다. 그중 재정 문제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요. 온건 개화파는 당호전을 발행해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입장이었고, 급진 개화파는 일본 차관을 확보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 개화파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에 계신 인물의 이름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분이 일본 차관을 도입하려 했던 주요 인물입니다. 하지만 김옥규는 일본 차관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급진 개화파는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청푸 전쟁으로 조선에 있던 청해 군대 일부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급진 개화파에는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진 개화파는 정변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청군이 청푸전쟁으로 일부 철수하게 되었고, 일본은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급진 개화파는 우정 총국 개국 축하안을 기습하였습니다. 따라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살해하였고 급진 개화파는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개화당 정부는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하는데, 혹시 이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을 아시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나왔네요. 네. 아직 모르신다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청과 4대 관계 청산, 내각제도 수립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재정 일원화와 지주법 개혁, 해상공급 혁파로 자유산업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보장하는 등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이런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군이 개입하고 일본군이 철수하자 정변은 실패하게 되었고, 급진 개화파는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갑신정변의 결과는 아까 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청군의 개입으로 급진 개화파의 개화당 정권이 붕괴가 되고 3일 만에 정변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진 개화파 일부는 일본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향을 보시면 일본은 조선에게 정변의 과정에서 소실된 일본 공사관에 대한 배상금 지불뿐만 아니라 신축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강압적으로 한성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청일 사이에는 조선의 군대 파병 시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는 후에 청일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갑신정변은 가보개혁과 독립협회 활동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네, 이제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지만,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정변이라는 비상수단을 사용하였지만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고, 입헌군주제를 추구했고,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변 중심 세력인 양반층의 자제
지향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신정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간섭이 심화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성조약으로 조선의 억울한 배상금 지불과 위로후퇴의 개혁으로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는 점, 또한 일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고 농민들이 원했던 토지 개혁의 부재를 보는 한계점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각자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갑신정변이 일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의 힘을 길러 군사를 모았다면 성공한 역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류층 자제들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과 그때 당시 양반가의 자제들이 목숨을 걸고 일으킨 정치개혁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양반의 상류층 자제들이라면 목숨을 버리고 이런 개혁 의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또한 당시 민씨의 신천정책 속에서 빠른 개혁과 정변을 위해서는 일본의 힘을 빌리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3일 천하였지만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점에서 갑신정변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의 생각은 갑신정변은 자주적 근대국가 설립을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깊지만 갑신정변에서 나타나는 한계로 인해 조선이 겪어야 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토지개혁을 실행하지 않았던 점에서 백성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성조약으로 일본의 공사한 소실을 모두 우리 책임으로 돌리며 억울하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던 것과 텐진조약으로 나중에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본군이 우세함으로 우리는 점점 일본의 방식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만약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조선이 억울하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이 아닌 또 다른 강국들에게 휘둘렸을까요? 갑신정변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는 이후 불러온 문제점들이 많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갑신정변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상 최다인 박지연의 목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